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입니다.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경우와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한 경우입니다. 자, 먼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례는 작업 반장의 생산량 증가의 당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다른 반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항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상사의 직무상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량이 너무 증가해서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항의 표시를 한 경우 이런 사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가매출, 허위매출, 그리고 과장매출 등의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영업활동이 비록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비정상적인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도리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부하 직원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상사가 억지로 시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업무 지시가 명백하게 비윤리적인데 이행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것도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컨대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폭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당시 원자력 발전소 부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매뉴얼에 반하는 지시를 합니다. 부하 직원들은 업무 지시가 명백하게 잘못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대로 따랐죠. 그래서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련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부소장만 잘못된 것일까요?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람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무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당연히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신의에 따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했다면 업무를 지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업무를 이행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서 회사에 큰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가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거나 사회의 윤리이념에 반한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세요.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적인 공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녹취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죠. 자, 그리고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보통 상사는 부당한 대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게 모르게 괴롭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녹취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한테 상사의 부당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증거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해서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주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수행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압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정상 창작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상사가 시키는데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냐, 혹은 난 부당한 일인지 몰랐다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로새로 답변하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다들 똑똑한 분들만 계십니다. 파고들면 과연 정말 몰랐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만일 몰랐다고 한다면 직무태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시킨 경우 왜인지 모른다면 어떻게든 공부해서라도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사건 중에 근로자분이 자신은 상사가 시켜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시킨 대로 하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하다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공범이 됩니다. 상사는 점점 더 과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느새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상사의 지시를 어길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배를 탄 거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퇴사까지도 생각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성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상사가 처음부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따르다 보면 점점 부당한 업무 지시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는 경우 항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스탠리 밀그램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종한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 실험자, 교사, 학생 세 사람이 실험 참가자였는데 실험자는 학생이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라는 교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처음에 낮은 강도로 주었던 전기 충격이 나중에 450V까지 올라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험자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과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명령을 따랐을까요? 이유는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 나는 명령에만 복종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도 잘못됐지만 지시를 이행한 사람도 잘못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핑계는 먹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처음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되면 거부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